기생년이 감히 나를 시험한단 말이오? 한양 성균관 유생들이 모여있는 주막에서 한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옆에 있던 친구가 말렸습니다. 화백, 진정하게. 황진이는 보통 기생이 아니야. 개성 3절 중 하나라네. 그 여자 함부로 봤다간 큰 코 다친다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는 서화담의 제자요. 조선 팔도에 내 스승님을 모르는 이가 없소. 기생 따위가 감히? 그때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죠.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화담 선생의 제자가 개성에 오셨다고요. 제가 황진이올시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죠. 화백이라 불린 선비가 황진이를 보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개성의 명기였습니다. 기생이 유생을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요? 황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주막 안 모든 남자들이 숨을 죽였죠. 선비님의 학문이 얼마나 깊은지 궁금하여 왔습니다. 혹시 저와 시 한 수 겨루실 수 있으신지요? 천한 기생이 양반 선비에게 시를 겨루자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보통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황진이, 개성의 명기이자 조선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천한 기생과 고고한 선비의 대결, 그리고 그 끝에 벌어진 놀라운 일. 오늘은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와 대학자 서경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00년 전 조선 중기 개성에 소문난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진이었죠.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얼굴은 달처럼 고왔고 목소리는 은은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재주였죠. 시를 짓고 글을 읽고 검은고를 탔습니다. 8살 때부터 천자문을 뗐고 10살에는 시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동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천했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났으니까요. 황진이는 15세에 기생이 됐습니다. 개성관기로 등록됐죠. 첫 연회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관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기생들이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렀죠. 황진이도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죠.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재주는 처음 본다. 개성의 보배로구나. 그날부터 황진이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술을 따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손님들과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학문을 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기생이 감히 양반과 학문을 논하다니. 하지만 황진이의 식견이 깊었습니다. 시를 지으면 선비들도 감탄했죠. 점차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황진이를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시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의 명기라는 별명이 붙었죠. 20살이 됐을 때 황진이는 이미 개성 제1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려는 손님들이 줄을 섰죠. 하지만 황진이는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있는 사람만 상대했습니다. 시를 모르는 사람은 거절했죠. 한 번은 부유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금은보화를 가득 가져왔습니다. 황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황진이는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인이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죠. 황진이는 자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황진이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돈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황진이가 물었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선비가 대답했죠. 시 한 수를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황진이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밤새 시를 논했습니다. 선비의 학식이 깊었습니다. 황진이도 배울 것이 많았죠. 새벽이 되자 선비가 절을 했습니다. 오늘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황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이후로 그 선비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황진이와 학문을 나눴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황진이가 양반 선비들과 시를 논한다고, 심지어 선비들이 황진이에게 배운다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기생주제에 건방지다고. 하지만 황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갔죠. 시를 짓고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시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진리가 담겨 있었죠. 한 번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라.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쏘냐. 그 시를 들은 선비들이 감탄했습니다. 기생의 시가 아니라 대가의 시라고 말했죠. 25이 됐을 때였습니다. 황진이는 더 높은 경지를 원했습니다. 개성에만 머물 수 없었죠. 진짜 학문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양에 서화담이라는 대학자가 있다고. 조선 최고의 학자라고 했습니다. 임금도 그를 존경한다고 했죠. 황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서화담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화담은 기생 따위와는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황진이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한 해가 지나고 황진이는 26이 됐습니다. 그해 봄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화담의 제자가 개성에 온다고? 공부를 하러 온다고 했죠. 황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제자를 통해 스승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황진이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은 화백이었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선비였죠. 하지만 교만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스승의 명성을 믿고 거들먹거린다고 했죠. 화백이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그를 환영했죠. 연회가 열렸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학문을 논했습니다. 화백이 말했습니다. 개성이 참 아름답구려. 하지만 한양만 못하지요. 유생들이 웃었습니다. 한 유생이 말했죠. 개성에는 한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화백이 물었습니다. 황진이라는 명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시는 조선 제1이라고 하더군요. 화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생의 시라니 얼마나 대단하겠소? 그 말이 황진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황진이에게 전했죠. 화백이라는 선비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황진이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를 만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황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백을 찾아가 시합을 청하기로 했죠. 그를 이기면 서화담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황진이는 준비를 했습니다. 단아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했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화백이 있다는 주막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황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죠. 하지만 황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백을 찾았습니다. 한 선비가 앉아 있었죠. 26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교만해 보였습니다. 황진이가 다가갔습니다. 선비님이 화백이십니까? 화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진이를 보자 눈이 커졌죠.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소. 당신이 황진이요? 화백이 물었습니다. 황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시를 무시하셨다고요? 화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것이죠. 그건 그게 아니라 황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저와 시 한 수 겨루시지요. 제가 지면 선비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이 지시면 저를 서화담 선생님께 소개해 주십시오.
주막 아니 술렁거렸습니다. 기생이 선비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죠. 화백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좋소, 시합을 하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시오. 화백이 말했습니다. 황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화백이 먼저 시를 지었습니다. 한양의 봄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유려했고 문장이 좋았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화백이 의기양해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요. 황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개성의 산과 물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사랑의 진실이 담겨 있었죠.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화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진이의 시가 훨씬 깊었죠. 문장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유생이 말했습니다. 황진이의 승리요. 이런 시는 처음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화백은 고개를 숙였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서화담 선생님께 소개해 주세요. 화백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스승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기생을 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화백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승 서경덕을 찾아갔죠. 서경덕은 55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죠. 화백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개성에서 돌아왔습니다. 서경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부는 잘 했느냐? 화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한 기생에게 시합에서 졌습니다. 서경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생에게 졌다고? 흥미롭구나. 그 기생이 누구냐? 화백이 대답했습니다. 황지라고 합니다. 개성의 명기입니다. 서경덕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죠. 시를 잘 짓는 기생이 있다고. 하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서경덕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하더냐? 화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시의 경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승님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경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생을 만난다는 것이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서경덕은 열린 마음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신분보다 학문을 중시했습니다. 좋다. 그 여인을 불러오너라.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화백이 놀랐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서경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신분을 따지지 않는 법이다. 재주가 있다면 배울 것이 있을 게다. 화백은 개성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황진이에게 한양으로 오라고 전했죠. 보름 후 황진이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서경덕의 집을 찾아갔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기와집도 아니었습니다. 초가집이었죠. 황진이는 놀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이런 곳에 산다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백이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스승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황진이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서화담을 만나는 것이었죠.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화백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경덕이었습니다. 황진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개성에서 온 황진이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경덕이 황진이를 보았습니다. 소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눈빛이 달랐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앉거라. 너의 시를 들려주겠느냐? 황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읊었습니다. 자신의 대표작들을 들려줬죠. 서경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구나. 기생의 시가 아니라 대가의 시로다. 황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조선 최고의 학자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서경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시에 기교는 있으나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황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서경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배우고자 한다면 가르쳐주마.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한 법이니라. 황진이는 감격했습니다. 이날부터 황진이의 배움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황진이는 한양을 찾았습니다. 서경덕을 만나 학문을 배웠죠. 시를 논하고 철학을 배웠습니다. 서경덕은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우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었죠. 황진이는 그에게서 깊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시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서경덕도 황진이에게 배웠습니다. 황진이의 시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 있었죠. 서경덕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황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스승과 제자였지만 동시에 벗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황진이와 서경덕의 만남이 소문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서화담이 기생과 만난다고. 체면도 모르는 일이라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서경덕의 제자들도 걱정했습니다. 스승님,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기생과의 만남을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학문의 신분이 어디 있느냐? 황진이는 훌륭한 제자이자 벗이다.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면 진정한 학자가 아니니라. 제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황진이도 비난을 들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대학자를 유혹한다고. 황진이는 웃었습니다. 유혹이라니. 자신은 단지 배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경덕도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죠. 둘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의 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반드시 정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특히 황진이는 아름다웠습니다. 서경덕이 흔들리지 않을 리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둘의 관계는 순수했습니다. 2년째가 됐습니다. 황진이의 학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 불렸죠. 남자 선비들도 황진이를 존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황진이는 기꺼이 가르쳤죠. 신분이 천했지만 학문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의 스승이로구나. 황진이가 놀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경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학문에는 끝이 없다. 너에게서도 배우는구나.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니라. 어느 날 서경덕이 황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마음속 한은 무엇이냐?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신분입니다. 아무리 학문을 익혀도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서경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신분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니라.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느니라. 네 마음은 고결하다. 그것이 진정한 양반이니라. 황진이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평생 들었던 말 중 가장 소중한 말이었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서화담이 기생과 만나는 것은 풍기문란이라고,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임금도 난처해졌습니다. 서경덕을 존경했지만 신하들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서경덕을 불렀습니다. 경의 학문은 과인이 존경하나 기생과의 만남은 좋지 않소. 그만두는 게 어떻겠소? 서경덕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학문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황진이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신분 때문에 배움을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임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경덕의 말이 옳았죠.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임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의 뜻은 알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세상에 눈이 곱지 않으니. 서경덕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궁을 나오며 서경덕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는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신분 때문에 버릴 수 없었죠. 서경덕은 계속해서 황진이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는 물론이고 철학과 천문까지 익혔죠. 이제 웬만한 선비들보다 학식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번뇌였죠. 아무리 학문을 익혀도 신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천한기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황진이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서경덕이 황진이를 불렀습니다. 네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마. 황진이는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이라니 무엇일까요?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 네 마음속에는 신분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 그것을 버려야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황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평생 따라다니는 굴레인데요. 서경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제 네가 직접 답을 찾아야 하느니라. 황진이는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개성으로 돌아온 황진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분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족선사라는 고승이 금강산에 있다고. 그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했죠. 많은 선비들이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황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지족선사를 만나러 가기로요. 혹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경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강산에 다녀오겠다고 전했죠. 금강산은 멀었습니다. 보름을 걸어야 했죠. 황진이는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기생으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익혔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났죠. 그런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름 만에 금강산에 도착했습니다. 지족선사가 있다는 암자를 찾았죠. 작은 암자였습니다.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족선사였습니다. 황진이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지족선사가 눈을 떴습니다. 황진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가 황진이구나. 소문을 들었다. 개성의 명기라지. 황진이는 놀랐습니다. 스님을 알고 계시다니. 네, 그렇습니다. 지족선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여 왔느냐?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신분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족선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깊고 온화했죠. 네가 진정 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신분이냐? 아니면 신분 때문에 받는 고통이냐? 황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지족선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분은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그 껍데기에 집착하는 네 마음이니라.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자유로워지리라. 황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버립니까? 지족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버려보거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니라. 황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암자를 나왔죠. 돌아오는 길에 황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죠. 그리고 재주였습니다. 시를 잘 짓는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황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개성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황진이를 찾아왔죠. 박연폭포를 보러 왔다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열정적이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죠. 황진이에게 시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진이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동안 시를 가르쳤죠. 선비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황진이의 가르침에 감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선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황진이는 놀랐습니다. 선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신분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선비는 정말로 황진이를 사랑했죠. 황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물론 많은 남자들이 황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황진이의 학문을 존경했고 인격을 사랑했죠. 황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선비와 함께 간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집착이구나. 사랑받고 싶다는 집착,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지족선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버려라. 황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선비를 거절하기로요. 선비를 불렀습니다. 고맙지만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선비가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제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선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죠. 선비는 슬픈 얼굴로 떠났습니다. 황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황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지족선사의 말뜻을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었죠. 그것을 버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죠.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황진이는 편지를 썼습니다. 서경덕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스승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법을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황진이는 헐가분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서경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이제 네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구나.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나를 찾아오거라. 황진이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서경덕을 만났죠.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황진이는 놀랐습니다. 서경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다. 너는 젊고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집착을 버렸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황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경덕은 스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었죠. 하지만 사랑이라니, 그것도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서 황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구나. 세상의 시선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스승이십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경덕이 웃었습니다. 잘 대답했다. 네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사랑도 집착일 뿐이니라. 황진이는 안도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가르칠 것이 없구나. 너는 스스로 길을 찾았다. 자랑스럽다. 황진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서경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 스스로 한 것이다. 나는 길을 보여줬을 뿐이니라. 그날 황진이는 개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죠. 신분도 사랑도 명예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개성으로 돌아온 황진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죠.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기품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황진이가 변했다고, 더 이상 기생 같지 않다고 말했죠. 황진이는 웃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죠. 신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황진이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소문이 팔도에 퍼졌습니다. 황진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도인에 가깝다고 했죠. 전국의 선비들이 황진이를 찾아왔습니다.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황진이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가르쳤죠. 양반 선비든 평민이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경덕에게 배운 것을 전했습니다. 학문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황진이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천한 기생이었지만 존경받는 스승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벼슬아치가 찾아왔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왔다고 했죠. 황진이를 한양으로 모시라는 명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진이는 놀랐습니다. 기생을 임금이 부르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황진이를 보았습니다. 소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눈빛이 맑았죠. 임금이 물었습니다. 경이 황진이냐? 황진이가 절을 올렸습니다. 네, 전하. 미천한 기생 황진이옵니다. 임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천하다니. 서화담이 극찬했는데 경의 시를 들려주겠는가? 황진이는 시를 읊었습니다.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였죠.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라.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소냐? 임금이 감탄했습니다. 과연 명작이로구나. 이런 시는 처음 듣는다.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경의 재주가 아깝다. 신분이 천하지 않았더라면 큰 일을 했을 텐데.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임금은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궁을 나오는 황진이를 서경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서경덕이 웃었습니다. 임금께서 경을 부르신다기에 마중 나왔다. 둘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죠.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보다 유명하구나. 황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경덕이 황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네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신분의 벽을 허물고 있어. 황진이는 감격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황진이는 30이 넘었습니다. 명성은 더욱 높아졌죠. 조선 제1의 시인이라 불렸습니다. 황진이의 시를 배우려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화려함을 멀리했습니다. 조용히 개성에서 지냈습니다.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죠. 서경덕과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벗이라고 해야 맞았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이였으니까요. 어느 날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경덕이 병을 얻었다고. 위독하다고 했죠. 황진이는 급히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경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경덕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황진이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황진이가 서경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정신 차리세요. 서경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 갈 시간이다. 황진이는 울었습니다. 평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은인이었죠. 서경덕이 황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니라. 나는 행복했다. 너 같은 제자를 만나서? 황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스승님을 만나서요? 서경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내 자랑이다. 신분의 벽을 넘어섰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네 같은 사람이니라.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경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진이의 손을 잡은 채로요.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경덕을 애도했죠. 황진이도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기생이 양반의 상에 참여한다니.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의 제자였으니까요. 정식 제자였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장례를 마치고 황진이는 개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서경덕이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개성에서 황진이는 서경덕을 기리는 시를 지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담은 시였죠. 그 시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황진이의 마음이 느껴졌죠. 한 선비가 말했습니다. 황진이는 진정한 제자로다. 스승을 이렇게 기리다니. 신분이 천하달 마음은 고귀하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황진이가 그것을 보여줬죠. 천한 기생이었지만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황진이는 35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화려함보다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황진이를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황진이는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서경덕에게 배운 것을 전했죠. 학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황진이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렸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황진이는 박연폭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시를 짓고 있었죠. 한 젊은 기생이 찾아왔습니다. 황진이를 보고 싶어 멀리서 왔다고 했습니다. 황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젊은 기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천한 기생에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황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신분을 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의 시선을 버렸지.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았단다. 젊은 기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황진이는 폭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렀죠. 그 모습이 인생 같았습니다. 흘러가는 것. 하지만 청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처럼요.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라. 황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고. 신분이 천해도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비난해도 진실을 추구했죠. 그것이 자신의 청산이었습니다. 서경덕이라는 스승을 만나 더욱 단단해진 뜻이었습니다. 훗날 황진이는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기억됐습니다. 개성 3절 중 하나라 불렸죠. 박연폭포, 서경덕, 황진이. 세 가지가 개성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진짜 유산은 시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문 것이었죠. 천한 기생도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고귀하면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황진이를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기생이 아니라 위대한 시인으로, 신분을 초월한 학자로 기억하죠. 그것이 황진이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 황진이와 서경덕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깨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황진이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배우고 익혔습니다. 서경덕은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학자였죠. 둘의 만남이 조선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편견에 갇혀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황진이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